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 토론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소기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회의가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당초 8월 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때 그 제안된 그 과제들을 점검해 보니까 규제에 묶여 있는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규제개혁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려서 국민 경제가 살아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회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일원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회의에서의 일원이 중천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을 해놓고 실천이 뒤따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지고 실천을 꼭 하겠다. 다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 회의를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과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난 후에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늘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호주의 규제 폐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2차례 규제 폐지의 날을 지정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3월 26일에 첫 번째 규제 폐지의 날을 열어서 무려 1,000개의 법안과 9,500개의 행정 규제를 폐지했고 행정 규정을 폐지했고 이제 두 번째 규제 폐지의 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이렇게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 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그 의지와 실천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 갈등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 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5+2 7개의 그 TF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화 시대에 만든 규정들을 융복합과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 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줄 분야의 규제 개혁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 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안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개별 법률에서 전산 설비 구비 의무 같은 규제들은 걷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는데도 힘써야 합니다. 최근 우리 벤처 기업들의 잠재력을 보고 구글이라든가 요즈마 펀드 등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돼서 벤처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해 가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당장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 개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1000명, 10,000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서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이 돼야만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규제를 왜 고치고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보는 이익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이 규제 개혁에 성공한 원동력도 정치권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공감대였습니다. 국민들이 규제 개혁 과정을 소상하게 보면서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보고 그런 판단을 토대로 개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저항을 극복하고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규제 정보 포털에 모든 규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관 간 협업입니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가 좋아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 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 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규제 개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 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개선 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차 규제장관 회의에 이어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